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최근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네. 네,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밀착 취재해서 영상에 담은 필름입니다. 이만감에서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야. 자, 러시아 언론인이 취재한 영상입니다. Здесь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наши товарищи из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Ребята молодые очень, да? Вот Ну, мне 20-30 кажется, лет. возраст 23-27 лет. А, вот даже так. Парни приезжают,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из них бойцы не хуже, чем наши. Ну вот для наших инструкторов сдел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небольшой разговор. 일단 좋게 언어가 얘기하자. 다른 그 사람들끼리. Отход, чальсу. Смотри, пора. Ну, в общем, много таких вот, ну, как много, 10 где-то команд основных, которые нуж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у, просто хотя бы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на поле боя. В целом, наверное, основное, к чему привыка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ойцы, это к тому, что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자, 생활하는 곳을 살펴봅니다. 벙커같이. А можешь прочита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значает? На передке всегда наш рота впереди. Понятно, да, понятно, хорошо. Мгм. Извините, побеспокоим.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있네. 매워 보이는데? 자, 돼지비계 썰은 거죠. 네, 잘라진 생으로 거. 먹는 거야? Суп, да, борщ? Здесь хорошо нас кормят, поэтому наши люди Отлично. хорошо выполняют свои задачи. 아, 이거 제대로 하는 겨?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오, 나 이 노래 아는데? 나. 비호질러 너를 까주셔 너 뱃속에 벨나끌도이 많이 맞아, 불렀어. 뭐 있었어요.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 안에 넓고 푸른 강수구로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 안에 넓고 푸른 강수구로. 신기하죠?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SNS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어요. 뭐냐면 러시아 기자가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서 북한군의 생활상이 담기고 또 훈련 모습과 실제 전투 준비 상황이 담긴 모습을 영화로 제작한다라는 소식을 이 러시아 대사관이 알린 거예요. 공교롭네요. 그렇죠. 7월 27일이면 전승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날짜를 고른 거죠. 일부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보셨는데 좀 인위적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에도 뭐 여러 이제 뭐 언론이 있지만 방금 본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 러시아의 어떤 관영 매체적인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 러시아와 북한 동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함, 끈끈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아까 우리 식단을 봤는데 고춧가루까지는 이해하는데 돼지비계가 보급된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어쨌든 이 러시아군과 다른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네. 생활상도 우리로서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영상을 봤는데 좀 너무 의외였어요. 어느 보급 식량에 돼지 껍데기가 들어가는지. 이거 먹은 것도 아니고. 껍데기는 좀 더 맛있어요. 고춧가루도 조금 낯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식단을 알잖아요. 지금 보여준 식단에 어디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야? 그렇죠. 기계장 찍어 먹나 봐. 이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해외 파병을 나간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동유럽종의 그 살로라는 지역 전통 음식이에요. 비타민 D, A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분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돼지비계 그게? 네. 돼지비계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상 고춧가루, 후추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춧가루는 거기에 넣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고춧가루는 그래요. 우리 외국 나가면 여기저기 맞아. 아무데나 고추장 가져가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서 먹는 거네요. 예, 사실 고춧가루하고 간장 같은 음식은 북한 군대 내에서 상상도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백김치를 먹거든요. 그리고 또 간장이 없어서 덜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 북한군 내에서는 염장 삼형제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염장무 모르겠는데 삼형제. 염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염장무, 염장배추, 염장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달까지 그러니까 풀이 나올 때까지는 다 염으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반년 동안요? 예, 반년 동안 그거 먹거든요. 예, 이 염장무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습니다. 맞아요. 짜요. 군대가 뭐 잘 사는 부대, 못 사는 부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너네 부대 어때? 했을 때 답이 우리 부대는 반찬에 고춧가루 들어가. 그러면 잘 사는 부대예요. 네. 고춧가루가 너무 귀하니까 그 강냉이 껍데기 있잖아요. 요거를 고추 색깔을 나게 이렇게 염색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하고 섞어요. 진짜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고춧가루 잘 사야지 잘못 사면 가짜를 계속 사게 됩니다. 가짜를 많이 사요. 근데 저걸 보니까 군인들이 야 이때다 싶어서 술도 계속 마시는 거고 이때다 싶어서 못 먹었던 거 좀 채우는 거거든요. 염장무 삼형제 말씀하셨는데 저걸 10년을 불변의 식단입니다. 불변, 안 변해요. 옥수수밥에 염장무 삼형제 모양만 달라요. 왜? 김정일이 이거 반찬을 3가지로 보급하라 하니까 이 식당 근무가 허벅지살 배서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채 썰고 하나는 네모 썰고 하나는 반달면서 여기서 모양만 바꾼 게 거기에 염장무 삼형제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돼지비계를 일부러 먹어요. 이 배에다 기름을 좀 껴놔야 겨울에 살아남으니까. 저 친구들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 비계 못 먹기 때문에 저 안에서 아마 야, 눈에다 쌍심지 켜고 먹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게 먹다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군 너무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예, 지금 근데 이게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배식. 뷔페식이에요. 맞아. 지금 보세요 사실. 막 뷔페예요. 이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이야. 양껏 먹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가짓수는 북한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아니 어렵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 과자 저렇게 그래서 못 어떻게 먹어요. 되냐면 자유 배식 자체가 없 예, 제가 그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에도 그래도 공군은 조금 이 음식이 좀 나오는 데입니다. 잘. 특수부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앉게 되면 중대 식당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둥그런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그런 식당이 있어요. 여기 9명이 모여 앉습니다. 그러니까 3명당 하나씩 접시 하나가 나와요. 거기 아까처럼 염장 삼형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답니다. 부패라는 말도 모를걸요 아마. 짠 거 먹으면 막 얼굴 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만 해서. 그 저희 아버지 부대 보니까 염장물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먹으니까 붓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와서 머사리를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근데 10년 하다 보면 염장무에 이 깡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제대했을 때 이거 염장무 독 뺀다 그러거든요. 염독 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 어떻게 빼요? 염떡을 어떻게 빼요? 군복무를 하게 되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염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독이 올라야 군복무를 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돼서 이제 사회밥을 먹게 되면 염떡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보통 너 짬밥 찾냐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너 염장무 몇 년 먹었냐? 이걸로 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우리 한국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군수품이잖아요. 제 1종 군수품이에요. 1종 군수품이란 얘기는 법과 제도에 규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일 3,600kcal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그게 돼 있고요. 중국군도 현대화돼서 그게 돼 있는데 북한이 안 돼 있어요. 북한은 아직까지 그램 수로 돼 있어요. 하루에 600g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람이라고요? 네. 뭘 주든 600g. 그렇죠. 우리 뭐 단탄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00g 주면 돼요. 물을 그냥 계속 갖다 주든지 강냉이 계속 갖다 주든지. 그람만 맞추면 네.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강냉이 주고 어디는 계속 무만 주고 그런 거예요. 규칙도 없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왜 단백질이 없지? 지금 여러분들 막 돼지비계 쪽으로 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전투병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메뉴를 보면은 돼지비계와 과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이건 지방과 탄수화물만 조합이 됐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열량을 높이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구나.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 피넛버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고깃값이 올랐어요. 네. 고깃값이 오르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피넛버터였거든요. 땅콩잼 네, 얘기하는 땅콩잼. 거죠? 네네. 전투를 하는데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 빨리 열량을 높일 수 있는 게 피넛버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식단만 네네. 보면 사실은 미래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군인들을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근육을 채우는 단백질은 전혀 없고 열량만 내는 지방하고 탄수화물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다 김정은 때문에 지금 저 북한까지 가서 저거 아니 밖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인민군들의 식단을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안 그래도 우리 리만각 동무들이 우리 인민군들의 이 식단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내 직접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야 우리 코요태 동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먹어보라. 완전 그 비계인데요? 진짜 비교야. 이걸 먹으라고요? 당연히 진짜지. 여기서 가짜는 나밖에 없다. 이거 한번 먹어보라. 이제 승냥이나 뭐 남조선 걔네들은 뭐 닭가슴살 쉐이크 먹으면서 몸 키운다는데 네. 우리 북조선 인민군들은 이 돼지고기 피게 그리고 이 고춧가루를 먹고 정신무장을 합니다. 이거를 먹었기에 그 혹독한 러시아의 그 추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냉이 섞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다. 이거 100% 가짜 나밖에 없다니까. 저는 아까 이제 북한군이랑 이 러시아군하고 어떻게 소통하나 좀 궁금했었는데 어떤 종이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어가 좀 적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투 용어예요. 러시아군이 북한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군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러시아 명령어가 있고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끼릴 문자로 써놨어요. 근데 끼릴 문자랑 우리랑 발음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끼릴 문체. 예. 한번 맞춰보실래요? 싹 뭐예요? 싹? 싹. 오. 와. 빠라. 빨아? 빠라. 예? 빠라. 빨리? 보라. 스마트리. 보라. 예. 그다음에 찰수. 찰수. 비싸다. 이거는 되지. 그 러시아 사람 발음이에요. 의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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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인가 봐, 건배. 건배. 예. 진짜 러시아 발음으로 해주세요. 의인비. 의인비. 그다음에 촉발견. 촉발견? 촉발견. 비슷하다 느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적어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옛날 팝송 밝혀 쓰듯이. 근데 이게 이런 걸 배우는 게 북한군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그 일반 학교들에서도 다 로어를 외국어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또 그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용어를 배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군인들이 아마 로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만갑에서도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미사일, 뭐 그리고 뭐 몇 가지 단어를 다 러시아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그 일반적인 조금 뭐 예를 단어는 들면 뭐 zdravstvuyche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압니다. 대강 하나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2개 합니다. 2개. 뭐예요? 땅크, 뜨락도루. 네, 다 이게 러시아어 아닙니까? 트랙터를 뜨락도루. 네, 뜨락도루. 네. 이거 있잖아요. 뭐 꽃제비 관련한 용어가 그것도 러시아로. 터치베이라고. 터치베이. 거기서 왔다. 뭐 이런 거기서 것처럼. 또 왔다는 말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쟁 영화 보면요.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수류탄이 날아가고 대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신상사! 저기 뭐 저기 써라 말이야! 알았어! 탄창 던져! 엎드려! 그렇지 그렇게 도치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총소리 내 때문에. 총소리에서부터 벌써 뺑 가는데. 뭐 옆에서 총 쏘죠. 왕왕왕 울려가지고 안 들려요. 훈련소에서도 안 들려서 깃발을 들고 이러죠. 난 세 발 쏘고 나서 종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단어만 필요하거든요. 돌격! 단창! 엎드려!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솔직히 전쟁 수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은 없을 문제가 거예요. 없죠. 아마. 네, 사실 일반 보병들은.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는 언어보다 소위 이제 전우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섬찟했던 장면이 영상 마지막에 나온 이 북한군 버전의 카투샤입니다. 사과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주사는 강수경 안에 넓고 푸른 강기슭으로. 이게 사실은 가사는 서로 못 알아듣지만 같은 선율을 노래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야구를 응원하건 축구를 응원하건 또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군가를 북한군이 그 북한 말로 따라 부릅니다. 아, 이 노래는 사실 우리 북조선과 이제 러시아의 첫 번째 콜라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은 귀때기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부르면 되니까.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카츄샤는 강기슭으로 났네 넓고 푸른 강기슭으로. 자, 이제 러시아로 시작. 다스비베산 만사바로 시켰어요. 해야지. 북한에 나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도 귀에 익은 멜로디인 게요. 그러게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하는데? 소련 때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네.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를 미국에서도 불렀고요, 유럽에서도 불렀어요. 아 근데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 게 나 지금 알겠다니까? 이게 왜지? 테트리스 점수 날 때 나는 노래예요. 미안해요. 성진 교수님, 우리 영역은 서로 침범해요. 우리 영역이잖아요. 제가 강연 갑니까? 저 강연 와도 안 해요. 이거는 성진 교수 영역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가사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의 그 부활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카츄샤예요. 네, 그 카츄샤가 이제 군대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이제 시를 만든 걸 곡으로 화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북한군이 이 러시아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왜 굳이 이 영상으로 공개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카투샤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번역돼가지고 합창단들이 종종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갔으니까 그냥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1938년에 작곡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끝난 다음에 3년 후인가 이제 독소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해요. 그때부터 이게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 곡인데 그냥 널리 불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소련 병사들이 그 전장으로 나가잖아요. 기차 타고 쫙 전장으로 나가면은
여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딱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주제곡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 전쟁을 뭐라 하냐면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불러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옹호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뭐냐면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요.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놓고 아니다. 우크라이나 놈들이 파시스트고 우리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대조국 전쟁의 이미지를 갖다 우크라이나 전쟁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들도 그 대의에 사실은 프로파간다죠.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송국의 메인 앵커예요. 그럼요. 유명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까지 보내서 굳이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라. 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전쟁 지속 능력이 사실상 북한군에 의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러한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청년들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너희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북한군이 계속 와서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혈맹의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러시아 주민, 그다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효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압축적으로 말이나 킴이 아까 리포팅에서 나와요. 현장 리포팅에서 뭐라고 말이나 킴이 얘기했냐면 이제 북한군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할 최고의 군대로 거듭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보여줬던 화력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훈련이랑 이 경험을 통해서 현대전을 배울 것이다. 현대전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해군력과 관련돼서도 인태 지역으로 나가겠다. 지금의 보면 러시아와 북한군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잘 훈련된 북한군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그 점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규군을 용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제 북한입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대가를 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기의 대합병이라고 했던 B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 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의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군사력은 물론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